끄고 있었네. 몇 분 했니? 35분? 이제부터 마이크는 들어가. 집에서 볼 사람은 이제부터 보겠네. 아이. 8번. 아이고. 속도가 속도 얘기고요. 이건 뭐 그냥 완전 산수하는 거죠.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x 위치함수 나와 있고 가속도랑 속도 물어봤네요. 미분해서 속도 찾으면 되죠. v는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24t 제곱 더하기 6. 가속도는 우리 보통 a라고 써요.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48t. 상성은 없네요. 얘가 최대가 될 때 찾으세요니까 써보니까 t에 관한 2차식이고요. 최대가 되는 거 찾으세요. 대칭축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고요. 축의 위치는 2라고 나온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최대일 때는 t가 2일 때고요. 그때 속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됐고요. 다음 레벨 3 바로 갑시다.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t가 더하기 1. 저 구간 안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찾아보세요 라는 말인데 일단 이 그래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텐데 뭐 그림을 그리려면 얘도 사실은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하기 2는 마지막에 붙어있는 상수항이니까 얘는 고려 안 하고 나머지 애들을 살펴보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즉 이거 없다고 치면 x축이랑 교점이 나오거든요. 0하고 0하고 3이라고. 그러니까 더하기 2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란 이야기야. 그럼 여기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0이니까 2대 1이어야 되거든. 그지? 근데 이제 제가 요걸 점선으로 그은 이유는 여기가 x축이 아니에요. 여기가 얼마야 이제? y좌표 2인 점이에요. 마지막에 더하기 2를 해야 되니까. 그럼 실제로 x축이 어디 있느냐는 뭐 2 같은 거 대입해 보면 되는데 저기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3분의 8에서 4 얘도 양수네요. 그죠? 요 녀석도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x축 자체는 이제 이 극소점보다 더 밑에 어딘가에 있을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해서 안 그리려고요. 그래서 x축은 아마 여기 어딘가쯤에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fx라는 녀석인데 이거를 t 플러스 1로 구간을 잘라가지고 이제 최대값을 찾아보세요거든요. 그럼 t가 어디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텐데 만약에 t가 뭐 이렇게 넉넉하게 왼쪽 어딘가에 t하고 t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t하고 t 플러스 1 사이의 최대값은 누구예요? 요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t 좌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최대값이 누구냐면 요 값이니까 점을 찍으려면 여기다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t가 여기 있을 때라는 소리거든. 여기서 조금 더 t를 오른쪽으로 올리면 요렇게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라고 치면 어디가 최대값이에요?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t가 요런 값을 가질 때 최대값은 얘가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올라와서 t가 딱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t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t 플러스 1이 0이잖아요. 최대값이 누구야? 얘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땐 요렇게 점이 찍혀요. 제가 점을 몇 개 찍긴 했지만 사실은 뭐란 이야기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는 요 곡선 그대로 하나 평행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왼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t가 마이너스 1을 약간 벗어나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최대값이 누구냐면 얘랑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점이 여기 위에 찍힐 거니까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을 내고 나서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조금 더 와서 t가 0이 딱 됐을 때도 얘가 최대인데 조금 더 와서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얘 자체가 계속해서 최대값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기를 이걸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따라가게 될 거냐면 얘가 얘랑 같은 값이 되는 순간 그때까지는 이거 따라가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얘가 더 커지면 그때는 이 값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점이 여기 찍혀요. 그래서 곡선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생긴 모양을 완료를 시켜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에서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에서의 x좌표는 2분의 3, 2분의 3은 아니겠다. 나중에 찾으세요. 요거는 얘랑 둘이 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요거 2차 곡선이 아니어서 완전히 둘이 똑같다고 할 수 없거든요. 얘네 둘이 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x좌표 요걸 찾아내셔야 이제 요 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 초록색 곡선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GT라는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식을 바꿔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얘는 구간이 t 플러스 1에서 최대값 물어봤잖아요. t 플러스 1에서 최소값도 물어보고요. t 마이너스 1 t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t보다 작을 때 최대값 얼마냐, 최소값 얼마냐 이렇게 아예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구간 따로 정해주고 주어진 곡선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엄청 자주 나올 녀석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 말했지만 경우는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 fx 가지고 t 더하기 1에서 최대, 최소 t 마이너스 1, t에서 최대, 최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아예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의 최대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언제 한번 자의 같은 거 보시면 거의 순서대로 쭈루룩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 문제 일단 풀고 나서 이거 가지고 한 번씩 한번 해보자고요. 어쨌든 초록색 곡선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G'-2랑 G'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어딘가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는데 G라는 녀석은 우리가 식을 찾을 게 아니라 그림만 찾은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흰색 가지고 찾으셔야 되는데 말한 것처럼 G 곡선 이 왼쪽 편 어딘가는 요 흰색 곡선을 이 왼쪽으로 1만큼씩 평행이동해서 만든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G 곡선 위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F 입장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세요랑 마찬가지예요. 즉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랑 완전히 똑같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2분의 1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거든요. 여기 가운데가 1쯤 될 거고 이 1과 0 사이 어딘가에 2분의 1이 들어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랑 초록색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또 누구랑 같을 거냐면 그냥 F 프라임 2분의 1 이거랑 같은 녀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찾으셔야 되는 건 GX를 찾는 게 아니고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랑 같다는 거, 얘랑 의미하는 게 이거랑 같다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옆에다가 비슷하게 하나 합시다. 이렇게 생긴 fx 곡선이 있다고 치고요. 이번엔 t 더하기 1에서 최소값 한번 찾아보죠. 요거.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고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최소를 찾으세요니까 t가 이렇게 넉넉하게 왼쪽 편 어딘가에 있었으면 그냥 요 t 자체가 계속해서 최소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 점 따라서 그냥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양쪽 끝에 초록색 분필과 파란색 분필을 보시면 초록색이 계속해서 더 작은 값이라고요. 이렇게 1 간격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얘네들이 같아지는 어떤 순간이 생길 거고 그 이후부터는 파란색이 더 작은 값이에요. 초록색이 아니라.
이거보다 둘이 같은 상황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초록색이 더 작으니까 왼쪽 분필이 닿는 지점이 그냥 계속해서 최소값이었다면 둘이 같아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파란색이 닿는 지점이 최소값이 될 거니까 1 딱 떨어진 간격, 요 간격에서는 이렇게 그냥 요거 따라오다가 요 뒤부터는 이제 얘가 최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 거냐면 요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그때는 요 구간 안에 최소값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거든요. 그래 여기에 점이 찍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히거든.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일자로 쭉 가게 될 거라고요. 얘랑 똑같은 값으로.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올라갈 땐 다시 초록색 분필을 따라서 올라갈 거니까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지금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고요. 얘는 올라오다가 여기서 평평해지고 따라 내려가다가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 그림 이렇게 싹 돌리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 보이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뾰족하게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요 구간에서 최대값 찾으세요인 거고 최소값 찾으세요인 거예요.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더 큰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둘이 유사하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 하나만 딱 더 해봅시다. 요 구간에서 최대 찾으세요. 이제는 구간이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주인공이냐라는 말인데 똑같이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여기를 2라고 보자고요. 구간을 자를 건데 역시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는 누가 t냐면 얘가 t고요. 주인공이 얘야. 파란색 여기 위에다가 점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누구예요? 얘예요. 그죠? 요 녀석이 최대니까 그냥 여기다 점이 이렇게 뽁 찍힐 거다라는 거야. 더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와도 결국 얘를 계속 따라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그때는 요 구간 안에 최대값은 얘도 아니고 요 극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이 어디 찍혀야 되냐면 여기 와서 찍혀야 된다는 거야. 이 구간에선 얘가 최대지만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저 구간 안에 있는 극대값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 최대는. 더 지나가면 어때요? 그때는 파란색 분필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얘네 둘이 같은 값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뭔가 다들 약간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다르게 생겼죠. 지금 보시면 얘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그대로 올라오다가 평평해지고 따라 내려가다가 여기가 뾰족한 점이거든요. 첫 번째 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뭔가 다르냐면 얘는 왼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저건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죠? 둘이 엄연히 다르게 생겼다고요. 똑같은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원리가 비슷한데 약간씩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연습장에다 여러분이 꼭 그리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하고 나서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우면 뭐 저나 별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그림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엄청 자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 이거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여기다가 뭐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니 뭐 아니면 절대값 씌워서 어쩌고 저쩌고 뭐 교점의 개수 몇 개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극소점의 개수, 극대점의 개수 이런 것도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눈에 익혀두도록 하시고요. 2번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그냥
책에 있는 그 뭐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 그 내용을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거거든요. 어쨌든 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보자면 fx는 4차 곡선이네요.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요. 더 진행하기 전에 일단 저걸 쳐다보고 이 생각을 먼저 좀 해야 하는데, 말했지만 요 b는 마지막 상수항이니까 그래프 개형이랑 상관없어요. 모양새랑 상관이 없다고. 얘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여서 그냥 x축이랑 만나는 점 정도나 파악이 되는 거지, 그래프에 생긴 모양새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프 생긴 모양은 상수항 빼고 나머지를 쳐다보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죠. x 세제곱이랑 x 더하기 a라고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경우는 이런 거라는 거야. 이렇게 0에서 세제곱근인 상태, 이거 아니면 반대로 뭐 이렇게 생긴 상태, 아니면 정말로 그냥 이렇게 2차 곡선처럼 뾰족하게 생긴 상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세 개 중에 하나일 거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x 세제곱에 x 더하기 a라고 인수분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0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여기가 0이면서 그거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a던가. 그래서 이렇게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C를 기준으로, 얘 지금 보면 이건 그냥 fx고요. 이거 뭐 한 건지 알아야 하는데 8-fx. 8-fx는 뭐 한 거야? 그래프를 어떻게 바꾼 건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식이 달라진 거긴 한데 어떻게 달라진 건가를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할 때 배우는데 x, y라는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요. 요 점의 좌표는 2a-x, 2b-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얘와 얘의 중점이 a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y와 얘의 중점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b가 나오게 하려면 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8-fx라는 건 뭘 했다는 이야기냐면 fx랑 얘랑 더하면 fx가 사라지죠. 그거 반으로 나누면 4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건 y는 4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이다 라는 말이에요. fx라는 녀석이 있었고 4라고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이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4로 일정하니까 중점이 4야 라는 말이고,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y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라는 소리라고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뭐 양수 C라고 했으니까 C에서 잘라가지고 C보다 왼쪽은 그냥 fx고 C보다 오른쪽은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인데, 밑에 보시면 뭐 이런 애들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씩 아무거나 해볼까요? 뭐 이거 가지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의미는 파악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좀 요게 쉽게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여기가 지금 0인데 여기 어딘가를 C라고 생각을 해보면 C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랑 똑같이 생겼고 C보다 클 때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래 해. 근데 4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4가 이런 데 있었다고 치면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 이런 모양새가 되겠지. 그러니까 곡선은 따라서 오다가 여기까지 오고 이 뒤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지금 그림 좀 너무 지저분해서 별론가? 다시 보면 이런 건데,
이렇게 있고 여기 0, 여기를 C, 이거를 4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해 보면 y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C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고 C보다 클 때는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이 gx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뭔가 약간 좀 기분이 더럽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운 좋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C인데 하필 여기가 만약에 딱 4였잖아요. 그러면 y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이거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도 이렇게 이어진 경우도 연속인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연속인지 아닌지 확신은 아직 들지 않지. 그죠? 어쨌든 이런 모양새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음 조건 이제 살피러 가보자고요. 박스 안에. 실수 K에 대해서 집합 S를 K가 원소인데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이 원소가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시면 gx-k의 절대값 씌운 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평행이동은 그렇다 치고 절대값을 씌웠거든. 절대값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하대.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가능하려면 최소한 gx가 k 되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어야 돼요.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가능하대. 그럼 x축을 뚫고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안 되고 내려갈 때 약간 좀 둥그렇게 스무스하게 삼중근 비슷하게 그렇게 내려가야 그래야 미분 가능해질 거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얘기지. 4차 곡선에다가 뭐 무슨 여러 가지 짓거리들을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곡선이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4차 곡선 그래프를 그려서 K가 이런 데 껴 있었다고 치면 이런 지점에서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요 점은 미분 가능한 점이 되고 요 점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요. 그죠?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어느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지가 대충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gx가 k랑 만나는 점에서 이런 점이 있으면 안 되고 다 이런 점만 있어야 돼 라는 소리예요. 이 얘기도 하나 더 할까요? 책에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절대값 gx-k 절대값.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는 gx란 녀석을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고 절대값을 씌우는 건데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 얘를 그냥 y는 gx라고 보고 너무 구리다. 얘를 y는 gx라고 보고요. x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gx-k의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건 얘를 k만큼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만약에 k가 여기쯤에 있었다고 봐요. 그럼 이걸 k만큼 끌어내리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거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평행이동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약간 귀찮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gx-k의 절대값이라는 건 그냥 gx 그래프가 있고 여기 k 있죠. 이 k가 마치 x축인 것처럼 생각해서 접어 올려가지고 곡선을 만들면 그게 이 노란색 곡선이랑 어차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얘는 원래는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고 절대값을 씌우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k에다 선을 그어서 그게 x축인 것처럼 생각하고 걔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려서 그래프를 그려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다시 와서 보면 gx라는 녀석이 있고 gx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녀석에다가 y는 k라고 선을 싹 그어가지고 접어 올렸더니
미분 가능해지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가 두 개나 있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런 녀석 같은 경우면 만약에 K의 값이라는 건 여기 하나만 딱 가능한 거고요. 이 밑에 다 되긴 하겠지만 이런 데 K가 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애들도 보시면 K가 이런 데 껴있으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안 되고 K가 이런 데 있으면 얘는 접혀서 미분 가능하지만 이건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기 때문에 도대체 문제에서 원하는 GX라는 녀석은 어떤 모양새여야 하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인데 하필이면 이 마이너스 A랑 C랑 딱 같은 거지. 그리고 그 C가 C를 대입했을 때 Y값이 4인 거예요. 여기가 C인 거야. 그리고 요 점의 Y좌표를 4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C보다 작을 땐 내려오다가 그냥 fx는 똑같이 내려오다가 그 다음 C보다 클 땐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처럼 곡선이 생겼고 이 상태에서 K가 될 수 있는 건 두 개래. 누구랑 누구?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두 군데가 K가 될 수 있는 지점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제 찾으셔야 하는데 뭐 책에 보면 해설로 한참 돼 있겠지. 근데 그거를 그 식을 다 이해하는 건 좀 힘들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풀라고 나온 거야. 이 녀석들 중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경우들을 생각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C를 대입했을 때 딱 4라는 값이 나올 텐데 어느 지점에서 접어야 나중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질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 때문에 y는 4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얘 때문에 위아래로 어딘가에서 한번 접힐 거고 얘 때문에 또 어딘가에서 한번 접힐 텐데 접힘에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해요 라는 말이니까 이 접히는 지점이 어디여야 되냐면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점, 극점이거나 삼중근이 되는 점, 이런 점에서나 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에서 접히게 되면 이미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다고 또 다시 미분 가능해지고 이럴 리는 전혀 없다는 거야. 애초에 미분 불가능한 점을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지만 여전히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게 두 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애초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fx를 이렇게 변형해서 gx를 새로 만들 건데 gx라는 녀석 자체가 일단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질 녀석은 얘밖에 없다. C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오른쪽 어딘가에서 접어가지고는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 0보다 큰 어딘가에서 접었을 때 미분 가능한 건 요 점이 하필이면 C,4인 경우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좀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럼 다시 보면 이제 산수는 마저 해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C,4인데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 여기 K에 넣을 수 있는 값 두 개밖에 없고 그거 다 더해서 3분의 25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가 4라는 건 아예 확정이니까 4 빼보면 3분의 13이 요 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이 3분의 13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흰색 곡선이 원래 fx거든요. fx란 녀석은 0하고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아니잖아. 이런 여기가 마이너스 a인데 뭐 한 거야? 에이. 여기가 마이너스 a예요? 미분한 게 아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a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녀석이고요. 얘가 하필이면 3분의 13이란 y값을 갖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 조금 어설프지만 식을 만들어 보면 fx라는 건 x 세제곱에 x 더하기 a에다가 그 뒤에 누가 온다?
3분의 13이라는 값이 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x축이었으면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얘가 x축이 아니라 3분의 13이라는 y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fx식을 찾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요 a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 점에 x좌표 대입하시면 되는데 요 점의 x좌표는 이거는 이제 4차 함수 곡선의 특징인데요. 이거 3차랑 같이 기억하세요. 3차는 여기 얘랑 같아지는 거 2대1 그랬고요. 3차 곡선의 경우엔 삼중근을 쓰는 건데 여기 삼중근 극소 다시 삼중근이랑 같아지는 거 요 간격이 항상 3대1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면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a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아니면 미분해서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a를 집어 넣으셔서 이것의 값이 4다. 그걸로 a를 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a를 찾아보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나오나 봐요. 그래서 C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어보고 있는 건 F2니까 뭐 A 값이랑 B 값 다 찾았으니까 대입하셔가지고 값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뒤에 오는 건 산수 문제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이거 찾는 거란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 그럼 K에 선 그어가지고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이미 미분 가능한 상태였어야 하고 그럼 양수 C에서 Y는 4에다가 대칭이동, 즉 이렇게 생긴 선에다가 대칭이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할 수 있는 그래프는 얘밖에 없다. 그 점이 어디다? 요 점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C,4라는 점이어야 왼쪽은 fx 그대로 오른쪽은 4에다가 대칭이동 시켜봤자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여서 미분 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얘는 0보다 큰 쪽 어딘가에서 대칭 이동을 시켜봤자 대부분 불연속이든가 운 좋아서 연속이라고 해봤자 첨점이어서 미분 불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 되고 얘밖에 안 되고 하필 여기가 C,4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뭐? 뾰족한 점. 어디 갔어? 뾰족한 점. 뭐 이렇게 해서 요거 접으면 이거. 다음 마지막 3번이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양수 a에 대해서 gx라는 녀석이 저렇게 생겼대요. 3차 함수인 fx에 x 더하기 a라고 하는 1차 함수, 1차식을 곱했고요.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건 4차 곡선이고 그 4차 곡선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 점 x좌표가 1이랍니다. 근데 지금 gx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f에다가 x 더하기 a를 곱했는데 a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a거든요. 음수라고. 4차 곡선이야. 절대값을 씌웠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있어요. 그럼 4차 함수 곡선 중에 x축 상대로 접어 올려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생기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모양이 이렇게 삼중근인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겼어야 하나는 미분 가능하고 하나는 미분 불가능해질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g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에서 x축이랑 무조건 만나야 되거든요. 한 번 이상은. 그런데 이 점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은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삼중근으로 뚫고 내려가야 될 지점이고요. 이 점의 x좌표가 1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fx가 누구인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물론 뭐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x 더하기 a의 제곱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게 fx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다음 나 조건을 보시면 x가 k보다 큰데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gx란 녀석의 부등식이 27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참고로 요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운 게 gx예요. gx는 저 흰색이 gx가 아니고 gx는 요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덧 그리고 있는 요 녀석이 gx입니다. 근데 x가 k보다 큰 곳에선 gx가 27보다 커요 그 말이니까 이게 열린 구간이어서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k보다 큰 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이면서 하필 k일 때 27이면 그 뒤로는 요 녀석의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 앞에 보시면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보통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 찾아서 최소값이 27보다 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x가 k보다 클 때 g'x가 0보다 크면서 실제로 k를 대입했을 때 27보다 크면 물론 같아도 되고요. 그렇다면 항상 성립해 이런 이야기거든. 네, 이걸 만족하게 하는 최소값이 2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내용 모른다고 치고 하얀색으로 쓴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치고 어쨌든 k에서 잘라서 27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y값 27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27이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있다고 치면 27이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치면 k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k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k였으면 x가 k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27보다 작은 영역이 존재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k가 이런 데거나 이런 데면 안 된다고요. 27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7이 여기 있었다고 치면 k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여기예요. 그래야 얘만 살아남아서 27보다 더 계속 크다라는 게 말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찾으려고 하는 k는 최소한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 k가 딱 27이라는 값을 갖는 순간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예 k가 여기도 아니고 막 이런 데면 괜찮지. 이런 데가 k야. 괜찮다고. 이거보다 오른쪽만 있으니까 27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 k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딱 27이 되는 k가 어디냐? 요때 k x좌표가 2더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방정식은 뭐다? g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딱 27이 되더라. 이거 가지고 a를 찾아내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를 찾아보시면 a의 값은 이제 1이라고 나오고요. 이거 다행인 건 어차피 이 부분을 찾는 거라서 얘는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 신경 안 쓰시고 바로 2를 대입하셔서 a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a가 1이라고 나왔으면 fx가 아예 완성된 거니까 f4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산수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3에 있는 문제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 문제 뭐 모의고사 같은 걸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겠지만 요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뭐 2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뭐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죠. 1번, 3번, 뭐 3번은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1번도 이 그래프 구간 잘라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좀 익숙해질 수 있고요. 2번 같은 게 진짜 어렵고 그런 건데 2번은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많이 문제를 풀어 보셔야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논리적으로 좀 납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표 기출 문제 2개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랑 앞에 있는 것만 하고요. 뒤에 있는 거는 뭐 산수니까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것도 이거 제가 답을 다 내려는 건 아니고 요령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있고 fx-x는 0이 실근 2개래요. fx는 3차랬거든. 그런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는 건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겠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인데 얘하고 얘를 방정식 실근이 그랬지만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교점이라는 소리니까 fx-x는 0이라는 건 fx는 x라는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y는 fx랑 y는 x 이거 찾을 텐데 이렇게 둘이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뭐래? 접한대. 교점이 2개란 이야기니까. 즉 얘가 접선이다라는 말이에요. fx에. 마찬가지로 얘도 보시면 fx 더하기 x는 0 이것의 실근이 2개야 라는 말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도 2개란 이야기인데 그러면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x 얘네 둘 그래프 그렸을 때도 교점이 2개야 라는 말이니까 이게 접선이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f가 0,0을 지나가고요. 1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또 1이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얘도 0,0을 지나고요. 얘도 0,0을 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fx도 0,0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0,0은 3개가 다 지나는데 이거 접선이고 이거 접선이야. 그럼 이런 생각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0,0이 접점이란 이야기예요. 접선이라는 건 3차에다가 접선을 그어보면 딱 한 경우를 빼고는 하나가 접점이고 하나가 또 다른 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 말하는 것도 F랑 요 직선이 교점이 2개야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는 접점이고 하나는 접점이 아닌 교점이다 라는 건데 하필이면 셋 다 0,0을 지나가는 걸로 봐선 둘 다 0,0을 접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 둘이 서로 다른 직선이니까.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0,0을 접점으로 가는 녀석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녀석을 접점으로 갖는 녀석이라고 치면 뭐 x축, y축에 y는 x가 접점이야. 그러면 y는 x가 접선이면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는 만나긴 하는데 접점 자체는 다른 곳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아마 그려지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0,0이 마이너스 1이 y는 마이너스 x를 접선으로 하는 경우 요거랑 얘가 또 다시 만나는 건데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은데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은데 여기를 내려가면서 만난다고 치면 다시 올라갈 때 안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0,0에서 접선이 마이너스 1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얘는 말이 되는데 이게 왜냐면 내려가면서 그림을 그릴 거라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이런 데서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요 점 지나가면서 또 다시 접선이 그어지기는 좀 힘들 거란 이야기예요. 이건 잠깐만요.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은데? 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림이. 어쨌든 이 문제에서 힌트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셋 다 0,0을 지나가기 때문에 0,0에서의 접선 자체가 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일 수도 있더라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안 그려질 것 같은 데는 그냥 제 느낌이니까 실제로 식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0,0에서의 접선이 얘라고 치면 이거 F'0이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거든요. 아, 이게 식으로 안 나올 텐데? 안 나올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는 얘기가 아예 없네, 책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본 게 아닌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때문이었냐면 0,0에서 접선의 기울기 1이 얘가 이제 0,0에서의 접선이고요. 그래서 이게 0,0에서 접선의 기울기 1인데 F'1도 1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fx라는 녀석 자체를 찾을 때 접선의 기울기 1이 되는 점이 0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다. F'의 근이 0과 1 두 개다라는 게 fx를 좀 빠르게 찾을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딴 데 꽂혀버렸네. 어쨌든 산수는 뭐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약간 숫자들이 유리수여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건 뭐 숫자가 그런 거라서 그런 거니까 요 방법으로 요 그림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답은 뭐 알아서 찾으시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속도가 속도라서 이거 역시나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해보시면 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게 결국 지금 나와 있는 힌트 자체가 위치들이 나와 있는 거고 거리 구하세요라는 건 둘이 빼서 절대값이라는 거니까 그 절대값이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더함수 활용 끝을 내고요.